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에서 176쪽 해로운 마음의 종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마음 부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몸은 인식 과정에 자와 나에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마음 부스가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마음 부스가 있다. 그것을 식별하면 된다. 오음은 인식 과정의 마음 부스를 식별하는 정신 수행을 할 때도 언제나 그동안 익힌 아나빠나사티, 가시나 무색계 선정을 차례로 닦고 난 뒤 비상, 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점검하고 난 뒤에 한다.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이 오문 인식 과정과 의문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훈련을 위해 한 번은 유익한 마음으로 오문 인식 과정을 생각하고, 훈련을 위해 한 번은 유익한 마음으로 오문 인식 과정을 시작하고, 다음번에는 해로운 마음으로 오문 인식 과정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유익한 마음으로 안문 인식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깔라파 속의 색깔을 볼 때 깔라파 속의 색깔을 물질이다 하고 결정한다. 깔라파 속의 색깔은 물질이다 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안문 인식 과정의 자와나와 의문 인식 과정의 자와나의 유익한 마음에 상응하는 마음 부스가 일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안식 과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왕가, 안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와나, 유익한 마음 7번, 등록 2번. 바왕가, 의문전향, 자와나 유익한 마음 7번, 등록 2번이다. 해로운 마음으로 안문 인식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는 깔라파 속의 물질을 볼 정도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자만의 마음으로 깔라파 속의 물질을 본다. 그러면 안문 인식 과정과 의문 인식 과정의 자와나의 해로운 마음에 해당하는 마음 부스가 일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왕가, 안문, 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해로운 마음의 자와나 7번, 등록 2번, 바왕가, 의문, 전향, 해로운 마음의 자와나 7번, 등록 2번. 오문 인식 과정과 이어서 일어나는 의문 인식 과정의 마음 부스를 식별하는 수행을 할 때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을 번갈아서 한다. 눈, 귀, 코, 혀, 몸의 오문에서 이와 같이 한다. 욕계 유익한 마음인 경우는 앞서 말한 바대로 기쁨, 지혜, 자극 여부에 따라 8가지 경우로 한다. 해로운 마음의 경우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따라 달라진다. 탐욕의 마음의 경우 해로운 마음 부스 중 공통된 것 4가지와 탐욕, 사견, 자만의 마음 부스가 있는데 사견과 자만은 같이 일어날 수 없다. 탐욕과 사견이 같이 일어나고 탐욕과 자만이 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2가지 변수가 있다. 하나는 희열이 있느냐 아니면 평온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극을 받느냐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탐욕의 마음은 다음의 8가지 마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희열이 있고 자극받는 마음,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희열이 있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평온이 있고 자극받은 마음,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평온이 있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으면서 희열이 있고 자극받은 마음,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으면서 탐욕이 있고 사견은 없으면서 희열이 있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 탐욕이 있고 사견은 없으면서 평온이 있고 자극받는 마음, 탐욕이 있고 사견은 없으면서 평온이 있고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다. 이 가운데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희열이 있고 자극받은 마음에 어떤 마음 부스가 있는지 보겠다. 마음과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 부스인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의 7가지와 때때로 있는 마음 부수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 희열, 열의의 6가지와 해로운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 부수인 어리석음, 부끄러움 없음, 두려움 없음, 들뜸의 4가지와 탐욕 사견의 2가지와 자극받은 마음으로 인한 마음 부수인 해태와 혼침 2가지가 있어 모두 22가지의 마음 부수가 있다. 나머지 7가지 마음도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자극받지 않은 마음에는 자극받은 마음 부수인 해태와 혼침이 없다. 이것을 유의하면 된다. 성냄의 마음의 경우 해로운 마음 부수 중 공통된 것 4가지와 성냄, 질투, 인색, 후회의 마음 부수가 있다. 이때 질투, 인색, 후회 없이 성냄만 일어날 수 있다. 질투, 인색, 후회는 같이 일어날 수 없다. 질투, 인색, 후회는 같이 일어날 수 없다.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냄과 질투가 같이 일어나고 성냄과 인색이 같이 일어나고 성냄과 후회가 같이 일어난다. 성냄이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 경우와 자극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냄의 마음은 다음의 8가지 마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냄이 있으면서 자극받은 마음, 성냄이 있으면서 자극받지 않은 마음, 성냄과 질투가 있으면서 자극받은 마음, 성냄과 질투가 있으면서 자극받지 않은 마음, 성냄과 인식이 있으면서 자극받은 마음, 성냄과 인식이 있으면서 자극받지 않은 마음, 성냄과 후회가 있으면서 자극받은 마음, 성냄과 후회가 있으면서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다. 이 중 성냄이 있으면서 자극받은 마음에 어떤 마음 부수가 있는지 보겠다. 마음과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 부수인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의 7가지와 때때로 있는 마음 부수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 열의의 5가지와 해로운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 부수인 어리석음, 부끄러움 없음, 두려움 없음, 들뜸의 4가지와 성냄과 자극받은 마음으로 인한 마음 부수인 해태와 혼침의 2가지가 있어 모두 20가지 마음 부수가 있다. 성냄의 마음에는 때때로 있는 마음 부수 중 희열이 없다. 성내는 마음에는 희열이 있을 수 없다. 자극받지 않은 마음에는 자극받은 마음 부수인 해태와 혼침이 없다. 이것을 유의하면 된다. 휩싸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머지 7가지 성냄의 마음도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어리석음의 마음의 경우 모든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4가지와 의심의 마음 부수가 있다. 어리석음의 마음 부수로는 들뜸과 의심이 있는데 들뜸은 해로운 마음 부수 중 공통된 것에 포함되어 있다. 어리석음은 자극을 받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마음은 다음에 2가지 마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바로 어리석음과 들뜸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과 의심이 있는 마음이다. 이 가운데 먼저 어리석음과 들뜸이 있는 마음에 어떤 마음 부수가 있는지 보겠다. 마음과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 부수인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의 7가지와 때때로 있는 마음 부수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의 4가지와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 부수인 어리석음, 부끄러움 없음, 두려움 없음, 들뜸의 4가지가 있다. 모두 16가지의 마음 부수이다. 들뜸의 마음에는 희열과 열의가 없다. 어리석음과 의심이 있는 마음에는 마음과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 부수인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의 7가지와 때때로 있는 마음 부수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정진의 3가지와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부수인 어리석음, 부끄러움 없음, 두려움 없음, 들뜸의 4가지와 의심이 있다. 모두 16가지의 마음부수이다. 의심의 마음에는 결정과 희열과 열의가 없다. 이렇게 해로운 마음의 종류와 그때 있는 마음과 마음부수를 알아보았다. 오문 인식 과정과 의문 인식 과정에서 해로운 마음의 자완화가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부수를 이와 같이 식별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는 케이크가 앞에 있을 때 과거에 맛있게 먹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먹고 싶은 마음으로 그 케이크를 보면 안문 인식 과정이 시작된다. 안문 전향이 일어나면서 마음부수 11가지가 일어난다. 안문 전향이 사라지면서 안식이 일어난다. 이때 마음부수 8가지가 일어난다. 안식이 사라지고 받아들임이 일어나면서 마음부수 11가지가 일어난다. 받아들임이 사라지면서 조사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 희열이 있기 때문에 마음부수는 12가지가 된다. 조사가 사라지면서 결정이 일어난다. 마음부수는 12가지이다. 결정이 사라지면서 자완화가 7번 일어난다. 이때 자완화는 탐욕과 사견과 희열이 있어 마음부수가 20가지가 된다. 등록은 일어나지 않고 방황가가 있고 방황가가 사라지고 난 뒤 의문 전향이 있다. 의문 전향의 마음부수는 12가지다. 의문 전향이 사라지고 자완화가 일어난다. 오문 인식 과정의 자완화와 같은 마음부수로 일어난다. 자완화 후에 등록은 일어나지 않고 방황가가 일어난다. 오문 인식 과정과 오문 인식 과정에 이어 일어나는 의문 인식 과정은 이렇게 일어난다. 다음은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의 갈림길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은 결정에 의해 일어난다. 결정을 할 때 현명한 주의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주의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으로 갈린다. 결정을 할 때 현명한 주의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주의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으로 갈린다. 유익한 마음이 되면 유익한 마음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해로운 마음이 되면 해로운 마음의 인식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대상을 대할 때 현명한 주의가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죠. 유익한 마음의 자완화의 마음부수는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유익한 마음부수 하나하나가 그런 기능을 한다. 건강에도 좋다. 좋은 상태가 축적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된다. 이에 반해 해로운 마음의 마음부수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 건강에도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상태가 축적되면 몸과 마음의 병을 초래한다. 이뿐만 아니다. 청정도론에서는 7번의 자완화 중 첫 번째 자완화는 이생의 과보를 가져오고 두 번째부터 6번째 자완화는 다다음 생부터 그 후에 미래생의 과보를 가져오고 7번째 자완화는 바로 다음 생의 과보를 가져온다고 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현재에 집중하여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